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5학년 사회 1단원 우리나라의 교통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가 오늘 수업 주제고요. 교과서 73쪽부터 76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의 교통발달 모습을 살펴봅시다입니다. 네, 오늘 수업 주제는 어떤 교통수단이 이제 발달이 됐고 교통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1970년대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통 발달된 이 환경에서부터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70년대나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크게 발달이 되지 않아서 어딜 가려면 좀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지금 교과서 73쪽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 네, 그래서 1970년대에 한번 보실까요? 1970년대를 보면 서울에서 3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이제 김천까지입니다. 네, 그 최대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 이제 기차였고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시간이었던 거죠. 김천까지가. 그런데 이제 2004년 이후에 이제 요즘에는 3시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제 3시간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교통이 덜 발달한 시골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간다. 네, 그럼 기차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기차가 정말 빨라요. 서울과 부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구나. 가까워지다니요? 할아버지 말씀은 기차가 빨라져서 부산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기차가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네, 할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길 옛날보다 기차가 훨씬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시간도 점점 줄고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교통이 점점 발달을 해왔는데 그럼 교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열차나 자동차 등을 이용합니다.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교통이라고 하고 이동할 때 이용하는 것을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도로, 철도, 항구, 공항과 같이 교통수단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러 시설들을 교통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교통이라고 하면 지금 들었듯이 자동차라든지 기차, 배, 비행기 등등 물자나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차가 빨라진 이유가 뭘까요? 뭐가 생겼죠? 네, 고속철도가 생겼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KTX. KTX가 생김으로써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교과서의 설명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반 철도가 등장한 이후 급속하게 교통이 발달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로교통이 크게 발전하였고 2000년대에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죠?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75쪽을 보면 1980년대의 교통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는 2018년, 그러니까 최근이죠. 우리나라의 교통도 이렇게 거의 한 4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 교통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철도를 한번 볼까요? 1980년대의 철도입니다.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018년의 철도를 한번 볼까요? 네, 원래 있었던 철도는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지만 좀 늘었어요. 이렇게 강원도 쪽에 그런 것도 이렇게 막 늘었고 이렇게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나가는 이런 철도들도 생겼고요.
원래 있던 철도들은 크게 늘진 않았지만, 뭐 물론 조금씩 늘었지만 제일 큰 변화는 뭘까요? 네, 고속철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는 없었던 고속철도, 즉 KTX가 보이시죠?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속철도가 네,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에서 대전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이죠? 서울에서 이렇게 대전에서 이제 일로 호남으로 가는 거, 전라도 쪽 가는 거, 그다음 경상도 쪽 가는 거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굉장히 많이 고속철도를 포함해서 많이 발달을 했다. 네, 철도를 이용한 교통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네, 옛날에는 1980년대에는 좀 단순하죠. 고속국도, 즉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자, 2018년 볼까요? 네,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국도, 고속국도의 발전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80년대에는 이제 몇 가닥 없는데 2018년에는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자, 공항 볼까요? 공항. 공항은 1980년대에는 네, 이렇게 서울이랑 이렇게 울산, 김해, 포항, 광주 등등 이렇게 대도시, 또 제주 이렇게 있는데 1918년에는 어때요? 더 늘었죠. 양양이라든지 인천공항은 뭐 이제 거의 세계적인 공항으로 컸죠. 군산도 생겼고요. 청주도 생겼고요. 무안도 생겼고 네, 공항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다니는 항구. 항구는 어떨까요? 항구. 네, 항구도 이제 옛날에 1980년대에도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2018년에도 늘어났습니다. 태안 쪽 이렇게 태안 서산 쪽 이렇게 늘어났고요. 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도 생기고 네, 동해안도 이렇게 항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도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교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굉장히 발달을 했다. 뭐 철도가 됐건 뭐 국도가 됐건 공항이 됐건 항구가 됐건 전반적으로 모든 교통이 다 발전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발달한 건 뭡니까? 네, 고속국도죠. 고속국도. 즉 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두드러지게 발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산업에 필요한 그 원자재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빠르고 쉽게 운반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이 되면 그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은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또 반대로 그렇게 또 산업이 발달을 하다 보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통이 또 발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선순환이라고 할까요? 교통이 발달을 하면 산업이 발달이 되고 그 산업의 발달이 교통의 발전을 또 이끌고 그 산업의 발달이 교통의 발전을 또 이끌고 그럼으로써 또 산업이 또 발달이 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이 교류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또 발전이 되고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동네에 나가서 한 2, 3만 원 내고 회를 바로 먹을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가능했을까요? 네,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물고기를 잡아서 바로바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교통이 없으니까 쉽지 않았죠. 회를 먹으려면 바닷가에 가야 되는 그런 건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앱으로 회도 그냥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치 몇 번 하면 회가 우리 집으로 바로 오죠. 그게 다 뭐예요?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지금은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로 뭐 오늘 사면 내일 혹은 다음날 바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교통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교과서 내용을 좀 보면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완공됐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경부고속국도라고 하면 이거죠.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대동맥이라고나 할까요? 이게 이제 1970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이거를 빨리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빨리 이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도 그래서 엄청난 인력과 수고를 들여서 정말 단시간 내에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토가 1일 생활권이 됐다. 생활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네, 생활권이라고 하면 통학, 통근 등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활동하는 범위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일 생활권이라고 하면 하루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거를 이제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죠.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1970년에 경부고속국도가 완공이 되면서 어떤 1일 생활권의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됐고, 2004년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이제 반나절 더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금방이죠. 2시간 반이면 가요. 그래서 뭐 아침에 서울 사람이 아침에 이제 부산 사람이랑 점심 약속을 하죠. 아침 8시쯤에 부산에 있는 뭐 누구한테 부산 가가지고 나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갈게. 그러면 와. 그러면 이제 한 10시쯤 서울에서 타가지고 오면은 12시 반이면 도착하는 거죠. 그죠? 10시 출발을 하면 12시 반이면 도착을 해요. 그럼 이제 내려가지고 돼지국밥 먹고 부산 오뎅 먹고 친구랑 놀고 하루 종일 놀고 한 8시쯤 다시 타고 이제 오는 거죠, 서울로. 그럼 한 몇 시입니까? 한 10시 반이면 도착하네요. 그죠? 그럼 이제 서울 사람이 부산 가서 이제 하루 종일 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된 거죠. 또 항구의 수가 늘면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공급이 원활해졌다. 또 공항도 늘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보면은 이런 항구들이 늘었다는 말이죠. 항구가 늘었다는 건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물자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길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산업에 필요한 어떤 원자재라든지 수출 수입은 주로 어디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들 바다로 이루어집니다. 바다. 네, 바닷길로 이루어져요. 세계 각국들이 이제 그 바닷길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싸우죠. 중국이 요새 막 남중국해니 뭐니 해서 자기 바다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거를 뭐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뭐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바다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산업에 필요한 수출 수입, 원자재의 이런 통로가 이제 바닷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제패하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제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미국이 지금 이 세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제패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바닷길을 제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자기들 스스로 막 위대한 대영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바닷길을 제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닷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항도 많이 생겨났다.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공항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인천공항 같은 경우 정말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발달 정리를 하면 1970년대에는 경부고속국도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이때야 비로소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다. 네, 1970년대 전에는 기차, 철도가 위주였어요. 철도가 위주였는데 요때 철도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속도가 느려가지고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1970년대 전에는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철도가 이제 간간히 있었는데 이 철도만 가지고는 그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철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므로써 이제 드디어 이제 1일 생활권 부산이랑 서울이 빠른 시간 안에 연결이 됐고요.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2004년 이때로 오면은 이제 모든 교통수단이 발달합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요.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보다 첫 번째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 도로망 여러 가지 도로망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망들이 완전히 크게 발전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렇게 교통의 발달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산업 발전, 물건을 빨리빨리 갖다 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네.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물건 같은 것도 쉽게 받아볼 수 있고 맛있는 회도 집 앞에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생활이 편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교통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뭡니까? 사람으로 치면 핏줄과 같은 거예요. 핏줄. 여러분들 사람이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핏줄 자체가 많이 없으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연결이 되면 핏줄처럼 막 이렇게 막 쭉쭉 핏줄이 많아져. 이렇게 막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져.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피가 잘 돌겠죠. 그러니까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핏줄이 많아지는 거죠. 즉 도로가 많아지고 수단이 많아지면 그만큼 교류가 활발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지도는 무엇입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네, 교통에 대해 배우고 있죠? 교통, 지도니까 교통도, 교통을 나타내는 지도다 해서 교통도. 네, 그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 통학, 통근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범위를 뭐라고 합니까? 생활권. 우리 1일 생활권 할 때 그 생활권. 세 번째, 두 지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달라진 점. 1980년대와 2018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죠. 1번, 새로운 교통시설이 등장했다. 새로운 교통시설 뭐가 등장했어요? 고속철도가 등장했죠. KTX. 네, 그 프랑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프랑스의 떼제베라고 그 원래 있었어요. 그 떼제베를 보고 우리나라가 사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떼제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TX죠. 다음 2번, 항구나 공항의 수가 늘어났다. 늘어났죠, 그죠? 이게 많진 않지만 항구나 공항의 수가 늘어났고요. 세 번째, 도로교통에 비해 철도교통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일단 이상하면은 넘어가고. 4번,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고속국도가 더 많고 그물처럼 얽혀있다. 맞죠? 바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었죠? 5번, 사람의 물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독한 이동 시간이 줄었다. 네, 이거는 이제 교통 발달의 효과죠. 사람과 물자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은 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도로교통에 비해 철도교통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 네, 맞는 말도 같은데 일단 그 철도교통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어요, 여러분? 네, 고속철도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하철 같은 경우 지하철도 우리가 철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뭐 대전, 대구, 이런 광주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교통 수송 분담률 변화를 보면 먼저 화물 볼까요? 화물. 화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에 필요한 물자 같은 거를 화물이라고 하는데, 자, 철도의 이용이 점점 줄어요. 그죠? 점점 줄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 차로는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점점 발달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의 이용은 줄어들고 도로의 이용은 커졌다. 화물은 이렇게 나타나고, 네, 여객, 이제 사람이 다니는 걸 보면 사람이 철도를 이용하는 비율도 점점 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도 줄고 있고요. 도로도 이제 줄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하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하철. 네, 지하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의 발달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또 선생님은 이제 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탈 일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막 서울이나 이런 데 놀러 가면 반드시 뭘 타냐면 지하철을 탑니다. 네, 지하철 아니면 굉장히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를 한번 타고 몰고 갔다가 기겁을 했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차를 끌고 안 갑니다. 서울로.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을 이용을 합니다. 네, 탐구 활동, 교통의 발달로 달라진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살펴보기 이렇게 있는데, 자, 지연이의 일기에서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 써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내볼게요. 숙제. 여러분들이 지연이의 얘기를 보고 또 선생님의 얘기를 잘 생각해보고 1, 2, 3번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자, 미래에는 교통의 발달로 우리나라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써봅시다 했는데, 미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수단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과는 또 다른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교통수단들이 있어요. 자, 미래의 교통수단. 뭐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이거는 이제 미래도 아니죠. 지금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뭐가 있냐면 무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죠?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아마 면허를 안 따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부러워요. 선생님 면허 따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면 지금처럼 면허를 안 따도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때 가면은 또 어떻게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운전도 이제는 사람이 안 하고 스스로 이제 차가 알아서 하는 무인 자동차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드론 있죠, 드론. 네, 드론. 드론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그냥 이렇게 뭐 촬영이나 이런 것 정도를 하는 정도인데 드론도 이제 점점 발달을 하면 드론으로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날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으로 뭐 사람도 움직이고 그냥 물건 택배도 이제 드론이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한 20년 지나면 이제 하늘 위에 드론이 막 무슨 새처럼 막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비행기를 대신하는 거죠. 그다음에 택배도 택배 기사님이 이렇게 집 앞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드론이 윙 와가지고 창문 여세요. 그럼 문자가 오면은 창문 딱 열면은 드론이 딱 앞에 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뭐냐면 하이퍼루프라는 게 있어요. 하이퍼루프.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열차예요. 기차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기차가 갈 수 있는 관이 있으면 여기를 진공으로 만듭니다. 진공. 공기가 없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타는 캡슐 같은 거를 이제 띄워 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진공으로 만든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 빨대 있죠, 빨대. 이렇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빨대로 사람이 이렇게 쭉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올라오죠. 네, 그래서 마치 그 빨대로 이 음료수를 딱 빨아 먹듯이 여기 있는 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얘가 쫙 끌려온다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진공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쭉 끌어온다. 그래서 그 속도가 얼마냐면 시속 1200km. 엄청 빠르죠. KTX가 선생님이 알기로 한 300km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0km. 시속 300km. 근데 KTX의 거의 한 4배, 5배 정도 되는 속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부, 유럽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 하이퍼루프를 쭉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까지. 그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서울이랑 부산 가는 것처럼 서울에서 이제 유럽 뭐 파리라고 합시다. 파리.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 사는 친구한테 야,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 하고서 이제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저녁 먹고 다음날 오고. 아마 서울에서 파리까지 한 10,000k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9,000km? 9,000km 정도. 뭐 10,000km라고 합시다. 10,000km. 10,000km니까 1200, 시속 1200으로 가면 한 8시간 정도 걸리네요. 8시간. 오래 걸리네, 이것도. 좀 파리는 오래 걸리는데, 어쨌든 기차 한번 타서 8시간이면 굉장한 거죠. 그죠? 비행기로 가면 한 14시간 걸릴걸요, 아마. 14시간, 15시간. 네, 거의 2배 가까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 먹고 밤새 놀고 다음날 기차 타고 아침 타고 딱 오면은 서울 오는. 네, 파리의 친구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도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인도도 가는 거예요. 막 카레 먹으러, 인도 카레 먹으러. 인도는 아마 한 3, 4시간이면 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야 저기 인도 카레 좀 먹자. 그러면 인도 친구가 와. 그러면은 카레 먹고 점심 먹고 놀다가 저녁도 또 먹고 탄두리 치킨 뭐 이런 거 먹고 오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기차 하이퍼루프. 뭐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이퍼루프 개발하는 게 조금 앞서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이 하이퍼루프가 완성이 돼가지고 기차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